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 황미영 멘토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최근에 많이 듣는 단어죠. Sell May. 이 뜻은요, 바로 5월에는 주식시장을 떠나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이 거래일 연속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는 주식시장을 떠나야 된다는 이 Sell May라는 단어가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그동안 시장이 이렇게 올라올 때 계속 시장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올라왔고요. 결국은 코로나19 전 주가까지 회복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주식시장을 떠나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또 떠나라니요. 아마 이런 내용들을 듣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요, 과거에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래소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얼마 전 약 3월 달이죠. 그때 당시의 주가를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때는 사야 된다. 왜? 이유는 싸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사야 된다. 이유는 싸니까. 자,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은 밀릴 수 있으니까 지금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당시 매수하라고 했던 그 가격대, 지수권대와 지금 현재 지수권대를 비교하면 매수하라고 했던 그 지수권대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낮은 가격에서 오히려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내용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또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Sell May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식시장 정말 예언자들이 많구나. 계속해서 예언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예언이 틀리고, 그 틀린 예언에 따라서 개인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실제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9월 위기설.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9월 위기설은 뭐냐면, 9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9월에는 주식시장을 떠나라. 이런 내용이 바로 9월 위기설이에요. 그런데 과거 9월 달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난해 본다고 하더라도 9월 달에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시장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리고 그 전에 2018년도 9월 달 주가를 보게 되면 9월 달에 역시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는요, 역시 9월 달을 한번 돌이켜보면 2017년도 그 당시에 9월 달 주가를 봤을 때 거의 최저점이었네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준이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못해서 정작 기회가 왔을 때도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제 회원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민영 멘토님은 항상 소수의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나고 보면 그 내용이 항상 맞았다. 그런데 물론 저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그 내용들은 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더 정확하게 시장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팔라고 얘기해도 저는 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주변에서 사라고 얘기했을 때도 저는 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지나가는 차, 그리고 세워져 있는 차만 봐도 무섭습니다. 이거 바로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따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건널목에서 차는 정지해 있는데도 차가 무서워서 건너지 못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은 다 건너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을 못 건너가고 결국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렇습니다. 기준을 잡으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지난주에 어린이날 휴일로 인해서 제가 방송 출연했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휴일이었죠. 제가 출연 안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녁에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전략들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전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당분간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 준비란 종목을 팔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종목을 살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강약 조절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종목의 10% 정도의 비중을 사고자 한다면 10%의 비중을 다 사지 말고 절반만 사라. 왜? 변동성이 나와서 살짝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추가로 매수해서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고자 하는 그 물량의 절반만 사면서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었기 때문에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 정확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장 이미 코로나19 직전 주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음봉이 나왔지만 이게 하락장일까요? 아직은 하락장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의 흔들림. 여기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 만약에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에 제가 안 나온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시장에 대한 전략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될 시기입니다.